안녕하십니까. 제로맨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0시 38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시클 자습서 36번째이고요. 인텔 1API 데이터 패러럴 C++ 라이브러리 중에 1 DPL, 그러니까 1 데이터 패러럴 라이브러리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GPU를 이용한 난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1API 라이브러리 홈에서요, 이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 웹페이지가 떠오르는데요. 인텔 1API, 이거 인텔의 상표명인데요. 1API 속에는 Collective Communication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여기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딥러닝 모델을 분산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1API 데이터 애널리틱스 라이브러리는 머신러닝을 위한 것이고요. 1API 디프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것이고요. 기타 여기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AI 또는 머신러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인텔 1API 데이터 패러럴 C++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C++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 API를 데이터 패러럴 C++ 커널로 인텔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C++ 표준 라이브러리를 GPU 커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Getting Started 가이드가 있고 인텔 1API 데이터 패러럴 C++ 라이브러리 디벨로퍼스 가이드가 있는데요. 제목은 분명히 디벨로퍼 가이드인데 이거를 눌러보면 유저 가이드로 나옵니다. 여기 살펴보면요, 패러럴 API가 있고 패러럴 API 중에 Asynchronous AP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opy Async, Fill Async, For Each Async, 이거는 Asynchronous 알고리즘인데요. C++ 표준 Concurrency 2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Asynchronous 알고리즘은 C++ Concurrency 2 표준에 도입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Range Based API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Range Based 알고리즘은 C++ 20 표준에서 도입된 Range 라이브러리를 GPU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거는 GPU 커널에서 작동하도록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읽어보면 추가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API for Data Parallel C++ 커널, 여기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랜덤 넘버를 생성할 때는 랜덤 넘버 엔진과 랜덤 넘버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유니폼 인티저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유니폼 리얼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샘플 코드가 있는데요. 이 샘플 코드를 이번 동영상에서 실제로 빌드해서 CPU 알고리즘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유니폼 리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데요. 이 유니폼 리얼 디스트리뷰션 하나만 사용할 줄 알면 위로 올라가 보면요, 다른 디스트리뷰션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사용할 수 있고요, exponential distribution, Bernoulli distribution, geometric distribution, 이런 디스트리뷰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에서 유니폼 리얼 디스트리뷰션 사용법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 디스트리뷰션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시클, 오픈GL, 오픈CL 이 폴더를 열고요, 빈 곳을 선택하고 뉴 폴더 0, 5, 2 랜덤 이 버튼을 눌러서 random.cpp
Ctrl B, include CPG, SDD, extension, include CPG, chrono, random, include CL, SQL, HPP, include one API, DPL은 데이터 패러렐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패러렐 라이브러리의 약자이니까 외워두면 좋고요. 랜덤을 넣습니다. 네임 스페이스 CCR은 CPG 크로노 랜덤 네임스페이스의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이고요. 이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를 곧 사용할 거니까 CCR, CPG, 크로노 랜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네임스페이스 GPU, LIB 네임스페이스 GPU, LIB를 만들고요. end of 네임스페이스 GPU, LIB 여기에서 템플레이트, type name, element type, type name, count type, type name, range type, void, random, parallel, fill, element type를 포인트로 바꾸요. 데이터 count type를 n으로 바꾸요. range type를 lower limit range type upper limit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void test random number generator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메인 함수에 붙여 넣고요. 여기다가 n은 count고요. 일단 10개로 시작합니다. std 벡터 플로트의 x n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auto generator ccr random generator 플로트의 마이너스 10.0f 10.0f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고요. 더블 CPU 타임 0으로 놓고요. GPU 타임 0으로 놓고요. CCR 스탑워치 SW를 하나 만듭니다. 스탑워치를 리셋하고요. CCR random parallel fill X generator 이거는 CPU를 이용한 랜덤 생성이고요. CPU 타임은 SW 스탑워치인데요. elapsed CCR 밀리T 밀리세컨드고요. SED cout CPU 타임 이렇게 해서 CPU 타임을 출력해 보고요. CPU 타임 단위는 밀리 세컨즈입니다. SDD and there
그 다음에 std cout x는 x std and 일단 CPU로 패럴렐로 실행해서 벡터 x의 엘리먼트 10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일단 빌드 되는지 테스트 해보고요. cd 052 random dp cpp q std c++ 20 ehsc 이 옵션 꼭 넣어줘야 되고요. random.cpp d.exe 이렇게 해서 빌드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clsd 이렇게 보면 랜덤 넘버가 10개 생성되었고요. 0.0031ms가 걸렸습니다. 일단 빌드가 되고요. 이거를 GPU로 호출해 보는데요.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탑워치를요 리셋하고요. 이거를 호출하는데요. 이번에는 GPU lib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x가 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뽑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가요 x 사이즈 엘리먼트 카운트이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가 마이너스 10.0f에서 10.0f 사이에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거고요. GPU 타임은 SW elapsed 이렇게 하고요. CCR 밀리 T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GPU time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데요. 이 함수를 보면 GPU lib x 데이터 x 사이즈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에서요 시클 Q는요 시클 GPU 셀렉터 이렇게 해서 시클 Q를 만들고요. std unsigned int 32t seed는 std chrono high resolution clock에서요 now 하면 현재 시간이 반환되고요. time since epoch 이 함수에서요 count를 리턴합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 클락을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반환하고요. 그 현재 시간에서 time since epoch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 내서 그것을 count로 unsigned int로 받습니다. 이거를 seed로 이용하거든요. 랜덤 제너레이터의 seed 블락을 하나 만들고요. 시클 버퍼 엘리먼트 타입의 차원은 1이고요. 버퍼 데이터를 보내고요. 데이터는 포인터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개수가 n이고요. 시클 property buffer use host ptr 제가 이 use host ptr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이 한 적이 있는데요. 버프는 기본적으로 호스트 메모리와 디바이스 메모리를 생성하는데 데이터 포인터 이 데이터가 포인터인데요. 이 호스트 메모리를 사용하고 호스트 메모리는 생성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1은 필요가 없는데요. 1은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Q에다가 submit 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L-value reference로 잡고요. SQL handler L-value reference에 H 이렇게 해서 람다를 만듭니다. 오로 D는요. 버프에 get access SQL access mode write 여기에 H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함수가 템플레이트 멤버이기 때문에 템플레이트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 이 버프는요 템플레이트 클래스인데요. 이 엘리먼트 타입 자체가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상황에서 이 버퍼의 엘리먼트 타입을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멤버가 템플레이트 함수이기 때문에요. 이게 템플레이트 함수라고 여기에 템플레이트 키워드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거 안 넣어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H parallel flow인데요. N을 보내고요. copy semantic으로 잡고요. 여기에 SQL item 1차원이고요. IDX로 놓고요. 블락을 열고요. 세미콜론을 잊으면 안 되고요. 이게 커널입니다. 우리가 지금 커널 속에 들어와 있고요. SED unsigned int 64t offset을 만드는데요. 이 IDX는 item입니다. item에는 get linear id라는 멤버가 있고요. one API DPL min SED 랜덤 엔진을 만드는 거고요. seed를 제공하고요. offset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랜덤 넘버를 만들려면요. 두 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랜덤 엔진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랜덤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one API DPL uniform real distribution을 사용하는데요. 엘리먼트 타입을 생성하는 거고요. distribution 인스턴스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lower limit와 여기서 lower limit와 여기서 upper limit를요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이거를 엘리먼트 타입으로 캐스팅 해 줍니다. 세미콜론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제 D가 이겁니다. 이거 버퍼의 액세서고요. 액세서에다가 IDX는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어요. 엔진을 제공하면 랜덤 넘버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 패러럴 P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일단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와, 빌드가 됐는데요. CLSD 이렇게 보면 CPU로 패러렐로 작성했을 때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GPU로 패러렐로 랜덤 넘버를 만들었을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요, 이렇게 3개 하면 100만이고요 3개 하면 이게 100만이고요 1000만, 이거는 1000만 개입니다. 1000만 개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출력할 수 없고요. 시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SDD cout GPU time over CPU time. GPU time over CPU time. SDD and there. 이렇게 해서 줄바꿈하고요.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CLSD 비교를 해보면요, 요게 100만이고요 1000만 개의 플로팅 포인트를 생성하는데 CPU 타임은 10.70ms이고요 GPU 타임은 400ms이고요 CPU 타임이 GPU 타임보다 37배 빠르다는 뜻입니다. CPU가 GPU보다 37배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GPU로 계산하는 것보다 CPU 패러렐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서 랜덤 패러렐 필, 이 부분은요, 우리가 CPU를 이용해서 패러렐로 랜덤 넘버를 생성합니다. 랜덤 넘버는요,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GPU로 계산하는 것보다 CPU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빠릅니다. 37배나 더 빠릅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GPU 코드를 대충 해서 이룰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최적화 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랜덤 넘버 계산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최적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링크를 붙여 놓는데요,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 랜덤 넘버 생성,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만든 거거든요. GPU로 하는 게 항상 빠른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CPU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실행 속도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패러렐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텔 원 API 데이터 패러렐 C++가 좋은 게요, 이런 GPU 코드가 모두 C++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 표준 내에서 작동합니다.